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승만이 못 가게 합니다. 안창호의 시신마저도 그 미국의 가족들은 볼 수 없었다는 거. 바로 이승만 라인 김구 안창호를 공산주의자로 모함하는 인물이 한인 지도자가 끝까지 추적을 해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안창호에게 대통령 행세를 하시면 이는 헌법 위반이니 미주 동포들이 보내는 지원금을 5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5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돈이 없어도 일이 되는 줄 아는 까닭. 먼저 돈이 있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뛰어난 연설가 명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독립운동가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1878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남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 평안도 쪽의 서북파,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충청 쪽의 기호파가 굉장히 극심한 대립을 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500년 왕조 동안에도 쭉 그랬고, 그 전에 뭐 묘청의 난 고려 때도 쭉 대립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독재 군사정권 때의 호남 지방보다 더욱더 지역적 차별이 심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그는 그쪽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홍경래의 난, 이런 거를 마치 지금의 우리가 이순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듣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그는 16살 때 서울로 혼자 올라가고 언더우드 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유명한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그 관서지부 관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 안창호가 얼마나 명연설가로 유명했는지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이승훈 오산학교를 세운, 그리고 거기를 나온 게 바로 백석, 김소월 등등의 인물이 있죠.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이 바로 이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내가 뜻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민족운동에 몸바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운형, 여운홍 형제들도, 그 여운형도 정말 명연설가인데 안창호를 윗길로 생각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연설가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18살 때 이혜련이라는 13살, 그러니까 무려 5살 연하의 여성과 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부인을 데리고 미국 유학행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민족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미국에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하는데, 부부로 이렇게 미국행을 가는 거는 최초였다고 해요. 이제 배를 타고 걷고 해서 정말 수십 일에 걸쳐서 하와이를 보게 됩니다. 그 가판위에서 하와이를 본데, 그 망망대해에 떠있는 하와이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호를 도산이라고 그때 짓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다른 독립운동가와 달랐어요. 저는 정말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나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일 같은 거는 못해,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독립운동하기도 바쁜데 라고 했다면은 안창호는 아니? 먼저 돈이 있어야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밑바탕이 되는 건 다 자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미국에서 하우스보이 같은 그런 가정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고, 심지어는 부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부인도 이제 어리니까 학교를 가고 배워야 하니까 자신이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요. 명언 몇 개를 말해보자면은, 내가 며칠 후에는 피 흘리는 이에게 절하겠소만 오늘은 돈 바치는 이에게 절하겠소. 실상 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돈이 없어도 일이 되는 줄 아는 까닭. 독립도 글자나 말만으로 되는 줄 아는 까닭이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중에 소비자뿐이고 생산자가 1인도 없음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아주 뼈 때리는 문장이죠. 그 당시에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그래서 이제 중국인, 일본인들에게 이제 수적으로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기회도 줄어들고 영역 다툼에서 계속 지게 되니까 안창호가 최초로 한인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뭉치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점점 그것이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흥사단인데요. 흥사단은 이제 100주년을 넘겼죠. 그리고 그는 어떠한 단체를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신한민보라는 그런 신문을 발행을 해서 뭐 멕시코, 미국, 뭐 상하이,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민족 정신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국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고종이 죽고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러한 막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이 도산 안창호는 상하이로 가죠. 미국에서 자신이 모은 $6,000를 가지고서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상하이 임시정부가 바로 분열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에요.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거지. 안창호 평전을 보면은 김구보다 안창호가 더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창호가 김구한테 이런 임시정부 자리를 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뭘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고, 김구가 이제 제가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초창기 얘기고 나중에 점점 분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좀 뜯어 고쳐야 한다라는 개조파, 그리고 김구와 이승만은 같은 라인, 옹호파, 임시정부 이대로 쭉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갈아엎자, 새로 하자라고 하는 창조파, 이렇게 세 개로 분열이 되는데, 그러나 뜻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탈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임시정부가 난항을 겪자 이제 임시정부 자체 안에서 어떻게 좀 바꿔요. 이승만을 탄핵을 시키고 의원내각제로 개헌까지 했으나 역시나 큰 성과는 없었는데요. 임시정부가 그렇게 망해버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승만이 거기서 대빵으로 있었잖아요. 5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미국에 있었단 말이죠. 그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기간은 고작 6개월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고 나서는 미주 동포들이 보내는 지원금을 싹 다 일제 끊어버리고 임시정부 측에다가 자기가 꼴깍 먹은 거죠.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바로 직함은 국무총리였는데, 그가 자꾸 무슨 정부기관에 뭐 사인하고 적을 때마다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창호가 오죽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한테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시면 이는 헌법 위반이니 대통령 행세를 하지 마시오 라고 이제 전보를 발송을 합니다. 하지만 입을 싹 닫고 계속해서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승만이 그 임정에 있으면서 자신이 어떠한 비전, 방략 이런 걸 제시를 했으면, 그리고 그걸 좀 나아갔으면은 좀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비전이나 방략도 제시를 한 개도 하지 못했다. 그게 바로 임정의 가장 무너진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쯤에 이승만과 이렇게 안창호가 틀어지고 나서 아주 이상한 일이 안창호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1924년경에 안창호가 이 전역을 돌면서 연설을 하려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사는 샌프란시스코로 입국을 하려는데 갑자기 시카고 이민국에서 그 불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투서 한 장이 날라왔기 때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안창호는 볼셰비키다, 공산주의자다, 매우 위험한 자이고 공산주의 정책을 미국에 펼치려고 하는 자이니 절대로 미국에 보내선 안 되고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라는 투서가 옵니다. 이 투서를 쓴 사람은 콩왕 그리고 찰스 홍이 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그래서 이것을 미국 정보 기록 보존소에서 발굴을 한 정태한이라는 교수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끝까지 추적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100% 밝혀내기 어려웠으나 아마도 이승만 측근, 이승만 라인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던 서재필, 같이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뭐라고 했냐면은, 워싱턴에 안창호를 공산주의자로 모함하는 인물이, 한인 지도자가 있다라고 말한 증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박이죠. 정말 안창호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데 시카고 이민국에서 막 취조,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난 당연히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를 호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는 상심을 하고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상하이에 갈까 해서 호주에서 상하이로 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누구죠? 바로 이승만 라인 김구였죠. 그리고 이때 상하이에서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죠. 이거는 좋아. 그런데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 직후에 바로 안창호가 체포가 돼서 조선으로 압송이 되고 조선에서 옥살이 하다가 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교통비도 물론이거니와 조선에 가면은 자신들이 그런 압박, 감시를 받을 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승만이 못 가게 합니다. 개조파를 포함한 자신의 다녔던 미국의 교회에서도 반대했던 세력들 전부 다 못 오게 해요. 그랬기 때문에 죽은 안창호의 시신마저도 그 미국의 가족들은 볼 수 없었다는 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안창호의 수상적인 체포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